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분업에 관해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것과 연계해서 분업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분업은 교환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즉 교환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교환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물들이 교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각 개체가 성숙하면 완전한 독립체가 되며 다른 생명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도와주기를 바라기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편이 상대방에게 이익이라고 설득하면서 상대가 가진 자기애를 내 편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네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흥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2강에서 인용했던 바로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녁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에 호소하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가 아닌 그들의 이익에 호소하는 것이다. 합의, 교환, 구매 방식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대부분을 얻는 것처럼 분업이 최초로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거래 성향 때문이었다고 아담 스미스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냥이나 목축을 하는 부족 내에서도 다른 누구보다 더 빠르고 솜씨 좋게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자기 이익에 따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직접 사냥해서 식량을 마련하기보다는 활과 화살을 다른 사람들이 구해온 식량과 교환해서 식량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환하려는 성향 때문에 분업이 발생하므로 분업의 정도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규모, 즉 시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작을 때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생산물 중 쓰고 남은 것을 자기가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노동 생산물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분업의 정도가 작다는 것입니다. 분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은 자발적 교환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담 스미스는 근로자가 입은 모직 코트를 예로 듭니다. 그것이 비록 거칠고 성글게 엮인 듯 보이지만 수많은 노동력이 조화를 이룬 종합 생산물이라는 것이죠. 양치는 사람, 양모를 골라내는 사람, 양모를 펴는 사람, 염색하는 사람, 실 뽑는 사람, 옷감 짜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이 이 따뜻한 옷 한 벌을 만드느라 각자의 기술을 발휘했고 그 외에도 한 노동자가 먼 지방에 사는 다른 노동자에게로 물건을 전달하려고 할 때 이를 운반하기 위해 수많은 상인과 운송업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명한 레오나드 리드가 쓴 I pencil, 나는 연필입니다의 원류입니다. 리드가 국부론이 이 대목을 참고하여 조그만 연필이 만들어져 최종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쓰고 있습니다. 벌목인부, 진론섬의 흑연광부, 공장의 화학자, 유정인부, 배와 기차, 트럭을 만드는 사람, 연필회사 직원들 등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협동하여 연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이용하여 인간 세계는 분업의 세계이며 분업과 교환을 통해 서로 협동하며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 바로 시장경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분업이 발생하는 원리, 그리고 분업을 통해 인간이 서로 협동하며 산다는 사실, 즉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